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K8입니다. K8은 기아의 준대형 세단이고 최근에 출시된 더 뉴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부분 변경된 K8은 전체적인 사양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기함이 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모델은 2.5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안 됐는데 부분 변경 모델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됩니다. 2.5에도 엔진 라인업은 2.5와 3.5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3.5 LPG 4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5 가솔린입니다.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5,123만원입니다. 참고로 2.5도 시그니처 블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K8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 또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외장 디자인의 변화만 보면은 풀 체인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보편적인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약간 좀 소렌토의 세단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좀 더 무난하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면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얼굴이었고, 공교롭게도 제가 시승했던 2.5도 하얀색이었는데 그 차와 비교하면 한결 무난해졌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최근 기아의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도 세로형 타입이 적용이 됐죠. 이 세로형 타입 헤드램프는 소렌토와 많이 비슷한 디자인이고, 여기에는 지능형 헤드램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참고로 지능형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헤드램프에 웰컴 세레머니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에 포지셔닝 램프가 크게 들어가면서 그 화려함이 좀 더 더해진 것 같습니다. 이 웰컴 세레머니가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웰컴 세레머니는 패턴을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외장 디자인은 크게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는 기존과 거의 같고요. 전장과 전폭만 조금 늘어난 정도죠. 휠베이스는 동일하고 전장만 늘어나는데, 이거는 앞뒤의 오행이 각각 10mm, 25mm씩 늘어난 거죠.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전폭도 조금 늘어났고요. 후면 디자인도 기존 대비 좀 더 볼륨감이 생겼고요. 트렁크 리드의 높이 자체가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테일램프가 양쪽으로 길게 쭉 이어져 있고요. 저기에도 웰컴 세리머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웰컴 세리머니 역시 이게 끝에서 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차들이 트렁크 리드에 엔진 레터링이 없고요. 머플러 팁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245의 40/20입니다.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7인치고요. 가장 큰 사이즈가 20인치죠. K8은 사이즈마다 타이어가 다른데 18인치는 미쉐린 그냥 AS고요. 19인치는 투어 AS로 약간의 급 차이를 뒀습니다. 예, K8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 또는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지만 실내도 꽤 많이 달라졌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죠. 근데 그거보다는 기존 대비해서 내장재가 좋아진 게 더 눈에 띕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다 조금씩 좋아졌어요.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그 송풍구가 조금 더 위에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도 기존 대비해서 좀 더 보기가 좋아졌죠. 참고로 시승차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천장과 필러 전체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커브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12.3인치 모니터는 가장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 3분할입니다. CCNC가 들어간 그 현대기아 차들은 이 안쪽에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그래픽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홈 화면에서 기본 3분할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고 여기는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에 순정 내비가 워낙 좋아서 사실 쓸 일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 차는 오디오가 적용된 사양이고, 이 음질 자체가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CCNC가 들어간 차들은 시네마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유튜브와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와 빌트인 캠도 최신 버전이 들어갔고요. 하이패스도 실물 카드 필요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설정에 있는데, 설정에서 운전과 관련된 거는 차량에 있어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오잖아요. 운전자 보조는 ADS고요. 터치 반응 자체는 기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느립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여기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2.5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예 선택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프리뷰도 들어갔죠. 서스펜션은 기본,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적용 사양이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을 두 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도 강도와, 그러니까 보통과 강함이 두 개가 있고, 작동 시간도 이렇게 짧게와 보통, 20분, 길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도 마찬가지인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자세 보조가 있고, 주행 중 허리 보호, 그러니까 자동으로 운전 시간이 1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됩니다.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실내 무드 조명인데, 실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석 앞쪽에 약간 별처럼 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러니까 부분 변경 전에 그릴 디자인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무드 조명이었는데, 지금은 좀 일반적인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상단과 도어 트림, 도어 포켓에만 적용이 됐어요. 대시보드에 적용된 무드 조명은 앞쪽에 포지셔닝 램프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기능과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그리고 주의구간 안내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도어로 들어가면은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열림과 절반 열림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에 보면은 라이팅 패턴이 있는데, 기존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부분 변경 모델도 액티브와 테크니컬,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레머니가 달라집니다. 웰컴 세레머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능형 헤드램프도 적용이 됐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기능은 동일한데, 기존 대비해서 포토샵으로 치면 약간 좀 샤프니스를 더 넣은 것 같은 좀 짠해진 그런 색깔입니다. 이쪽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그러니까 주정차할 때 확실히 이런 탑뷰가 있으면은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차 전체를 이렇게 둘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아이콘 보면은 이렇게 총 4가지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앵글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를 같이 쓰는 패널 디자인 자체는 기존과 같은데, 보통 흔히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의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송풍구 그 위치 자체가 조금 낮아진 느낌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기아차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인포테인먼트고, 공조장치를 사용을 할 때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전환을 시킵니다. 기존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부분인데, 기아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2개를 동시에 충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넓이가 더 넓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여전히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쪽 부분에 좀 터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표면에 색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한결 좀 더 무광인데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안전을 위해서 P로 체결이 되고요. 조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후리를 넣을 때 약간 진동도 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손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토홀드와 카메라, 통풍과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센터 컨솔 박스인데, 보통 고급 세단에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 타입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양문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 여기에도 열선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C-볼트가 마련이 되고요. 이 벽 있는 부분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웨이드는 선바이저 안쪽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보통 차 크기에 따라서 또는 차급에 따라서 선바이저의 거울도 좀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K8이 이게 5m가 넘는 세단이다 보니까 선바이저의 거울도 이게 꽤 큽니다. 실내에서 디자인이 좀 차이나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운전대인데, 기존 대비해서 운전대 디자인이 한결 보기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살짝 깎인 D컷 디자인이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스포크 디자인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은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한결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요 가운데로 모였고, 운전대 조절도 전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아차들 보면은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할 거 없이 기아 엠블렘이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K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계기판도 12.3인치고요. 크게 게이지 스타일 서클과 심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클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A와 B, C가 있고, 심플은 스타일 A와
B, C.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총 6가지가 있네요, 디자인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기존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EV3 시승할 때 최신 모델이어서 GV70보다 거기에 표시되는 그래픽이 더 좋고 크기도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K8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주변 차들의 애니메이션을 표시가 되잖아요. 그때 주변 차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화물차가 진짜 딱 화물차처럼 좀 더 사실적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급에 맞게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충분합니다.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폭 넓이가 아주 충분하고요.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에 가까워요. 단단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부드럽진 않고 약간 좀 탄탄한 편에 가깝습니다. 차급에 맞게 좌판의 길이도 늘리지 않아도 충분한데 앞쪽을 따로 연장할 수도 있고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높게 느껴져요. 요즘에 보면은 세단도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도어 포켓은 운전자가 손에 닿는 또는 옷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차 크기 대비해서 저 도어 포켓은 폭이 조금 좋은 편이죠. 시트 메모리는 2인분이 제공이 됐고요. 유리는 당연히 이중 접합이죠. 휠베이스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레그룸은 기존과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런 큰 차들은 이제 타고 내릴 때 승하차 편의성도 좋은데 일단 문이 크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열리죠. 시트도 보통은 이제 2열이 좀 작은데 이 차는 2열 시트도 커요. 1열만큼은 아니지만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이렇게 허벅지 뒤가 뜨거나 그러지 않고요. 다만 1열보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긴 하죠. 그리고 2열 등받이 각도는 뒤로 살짝 좀 뉘어져 있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좀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게 좀 닿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높이가 조금 있어서.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레그룸이 있는 차들은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신발 넣으면은 대략 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보시면은 마운트가 살짝 좀 높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액정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통 기아차들 보면은 시트 양쪽에 USB 단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또 없네요. 그리고 요즘에 또 기아차들의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렇게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이게 타고 내릴 때 잡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옷을 건다기보다. 그리고 좀 급이 높은 차들은 이 안쪽에 소재도 좀 다릅니다. K8은 이 안쪽에 약간 좀 부드럽게 고무가 깔려 있어요. 2열의 거주성에 맞게 전체적인 편의성도 좋은데 이 차는 2열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죠. 2열 유리는 이만큼이 남고요. 참고로 2열 유리도 이중 접합이 적용이 됐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 여기에 좀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도 USB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있죠. 2열에 있는 컵홀더 치고도 이 플라스틱의 소재가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스키스로는 이렇게 안쪽에서 여는 방식이에요. 아까 모니터에서 설정을 한 것처럼 지금 트렁크는 절반 열림으로 설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이 정도만 열립니다. 완전히 열리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활짝 열리고요. K8의 차 사이즈에 맞게 트렁크 용량도 충분한 편이고요. 특히 들어간 쪽 좌우에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비싼 차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트렁크 위쪽은 철판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K8은 여기까지도 좋은 소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철판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예, 정차시의 정수성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 이상이에요. 보통 차 급에 따라서 같은 4기통이라고 해도 정수성이나 그 방진 대책이 달라지는데 이 차는 거의 기암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기통이지만 이렇게 정차시에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좀 잔잔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공조장치가 꺼져 있는 또는 에어컨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진동 대책도 꽤 좋은데 정차시에는 에어컨을 켰을 때 이 진동이 좀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 중에 좀 자잘하게 진동이 있는 편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5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은 2.5의 자연흡기 방식이고요. 최고 출력은 198마력.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죠. 제가 K8 처음 나왔을 때 엔진별로 시승을 하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승차감이나 주행 느낌이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2.5에도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 주행 질감 자체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구르는 느낌 자체가 좋아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5를 타다가 또는 하이브리드 타다가 2.5를 시승을 하면은
진짜 되게 좀 가벼운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안 좋은 의미로 차가 움직임이 하체가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 변경된 2.5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묵직해졌죠. 좋은 의미는 묵직해졌죠. 보통 자동차에서 가볍다는 좋은 의미고 좀 묵직하다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변경된 2.5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하면은 주행 질감이라든가 승차감이 한결 괜찮아졌습니다.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는 상하 바운싱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게 좀 더 묵직보다도 약간 좀 진득해졌다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체 느낌은 제가 그때 K8은 1.6 하이브리드가 가장 좀 느낌이 괜찮다 또는 승차감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는 그거와 좀 대략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 수치가 198마력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전 느낌 자체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뭔가 내부적으로 좀 튜닝을 달리해서 그런지 느낌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체감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 저속 또는 저부하 상황에서 이 반응이 조금 더 빨라져서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그런 이제 편의성 자체, 특히 시내에서 그게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데서는 보통 많이 안 밟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조금만 밟아도 좀 초반에 좀 되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노멀 모드에서는. 그리고 아까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세단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좀 높고 그런데 이 차 역시도 기본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앞쪽에 시야가 잘 들어오고 대부분의 현대기아 차들처럼 양쪽에 사이드미러의 시야도 꽤 좋은 편입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K8이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게 전장이 5m가 넘는 차인데 그러니까 5m가 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도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회전 반경이 좀 짧은 편이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차들처럼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긴장이 풀리는 좀 느슨하게 세팅이 되는 뭐 그런 모드인데 그래서 노멀 모드가 초반에 너무 좀 반응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에코 모드가 느긋하게 운전하기에는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차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하체의 댐핑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멀, 스포츠로 갈수록 이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죠. 근데 그 댐핑의 그 변화의 폭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하체가 좀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아주 이렇게 크게 체감이 확 될 정도로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요. 승차감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될 정도로 이 하체 댐핑이 확 하고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존의 2.5에 비하면은 이제 이런 면도 장점이고 그리고 보통 전자제어가 들어가면은 댐핑이 달라져서 승차감이 좋다기보다는 서스펜션 댐퍼나 이런 그 부품 자체가 더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사양보다 승차감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 이 차는 주행에서 단점이 떨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그 주행 중에 떨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회전 고단 정도에서 사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떨림이 있는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차는 이제 그렇게 특정 조건 나오는 그런 떨림의 그 범위 자체가 더 넓어서 운전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떨림이 있네. 예를 들어서 저회전 고단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운전대로도 진동이 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방음을 조금 더해서 주행 중에 외부 소음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은데 예를 들어 뭐 K5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방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정차 시의 소음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데 주행 중에는 소음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면 소음,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차의 급에 따라서 하체 방음을 좀 달리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내에서 들리는 그런 소음도 좀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K8 정도 되니까 하부 방음을 좀 잘 해서 지금처럼 90으로 콘크리트 노면을 달려도 이 타이어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2.5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그렇고 굳이 이제 20인치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3년 전에 시승했던 2.5도 19인치였죠. K8 라인업에서 2.5는 엔트 엔진이잖아요. 198마력. 사실 그 엔진 출력 자체가 뭐 요즘에 200마력도 안 되니까 높은 출력은 아닌데 그에 비해서 엔진 소리 자체는 또 좋아요. 엔진 소리 자체는 뭔가 좀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 심지어 회전수를 높게 안 써도 이렇게 좀 베이스톤으로 우웅 깔리는 게
이거보다 좀 더 힘이 센 그런 엔진 같죠. 이 차가 회전할 때 보면은 내리막에서 속도 자체가 되게 빨리 나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깔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그런 거동은 아니지만 자세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오르막 역시도 내리막과 거의 비슷한 거동이고요. 그러니까 대형급 세단에 맞게 무난하게 회전할 때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 2.5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실 이게 엔트리 엔진이어서 그 동력 성능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35초인데 이거는 K5 1.6 터보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1초 정도가 빨라요. K5 1.6 터보가 출력이 좀 낮긴 해도 이거보다 이제 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차가 조금 더 빠르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시승했던 차보다도 또 한 1초 정도가 빠르고, 근데 3년 전에 시승했던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휠이 19인치여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기존 대비해서 출력은 같지만 이 가속력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가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약간 빨라졌지만 뭔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체감적으로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부분 변경되면은 저 순간연비 게이지를 그 스케일을 줄여버려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이 차 같은 경우에 한 20에서 23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밖에 없어갖고 뭐 거의 항상 90으로 달리면 18로 꽉 차고, 그리고 110에서도 대략 한 15, 17 뭐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면서 이 차는 1열보다 2열이 좀 더 승차감이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5 같은 경우에는 1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승차감이 이 차가 좀 한결 낫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2열 승차감은 1열과 또 대략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2열 딱 승차감만 보면은 1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나은데 2열 승차감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뭐 대략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의 2열 승차감도 좀 무난하게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주 기암급 아니고서는 2열에 타면은 아무래도 1열보다 흔들림이 좀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리고 2열도 이중적 파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또는 옆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도 적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속을 할 때는 엔진 소리가 베이스톤으로 좀 붕붕거리면서 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엔진 소리가 그 회전수 영역에 따라서 좀 그 음색이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음색이 괜찮은데 이게 회전수를 좀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0rpm 이상으로 올리면은 소리가 약간 좀 음색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 시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이 차는 꽤 적은 편인데, 이게 고회전으로 달리면은 이제 고속 보통 고회전 쓰잖아요. 이게 엔진 소리가 비교적 좀 또렷하게 들려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2.5로 KA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KA 부분 변경은 2.5를 처음 타는 거긴 한데 라인업에서 2.5가 가장 이런 주행 질감이나 상품성이 기존 대비해서 가장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2.5는 기존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그거 외에도 주행 질감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승차감 포함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처음 시승을 했을 때 기존에 탔던 2.5에 비해서 이제 구르는 느낌이 한결 고급져서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꽤 좋다고 느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잖아요. 그 차와 비교하면은 1열에서 승차감이 이 차가 한결 좀 더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8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K9이 단종이 되게 되면 K8이 기암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대비한 그런 이제 포석으로 전체적으로 좀 사양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자제어에 프리뷰도 들어가고 기존에 없었던 지능형 헤드램프도 들어가고 등등 해서 이런 전체적인 사양이 좋아졌고 2.5도 그거를 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좀 있는데 제가 기존의 K8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가 저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서 연비도 그렇지만 그냥 K8은 그냥 1.6 하이브리드 사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말씀도 그렇게 드렸고, 근데 이제 2.5가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이 좀 더 낮긴 하지만 그에 대략 준하게 승차감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2.5도 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K8은 세금 등등 포함해서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하죠. 주행 중에서 단점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자잘하게 좀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 중 진동으로 보면은 하이브리드보다도 얘가 좀 더 많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저단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간헐적으로 등 있잖아요. 등 있는 부분도 떨리고 운전대 부분도 떨리고 뭐 등등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떨림이 있는 편이에요. 가솔린 엔진 치고는. 방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오르막을 달려도 뭐 거동 자체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대형급 치고는 예를 들어서 그립이 좀 딸려도 언더가 좀 최소화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이 썬루프 쪽에서 좀 잡소리가 있고요. 예, 이로써 기아 더 뉴 K8 2.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